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 바로 MBN의 현역가왕입니다. 보내주신 그 분석 영상을 저희도 봤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리뷰가 아니라, 뭐랄까, 한편의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사에 대한 불만인가 했는데, 사라진 무대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면서 이게 제작진의 의도적 은폐 아니냐, 이런 더 큰 미스터리로 번지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그 영상의 논리를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이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또 이 논란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영상이 논란의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크게 한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그 패자부활전 심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하는 단계고요. 아,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논란이 된 무대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거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는 의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앞으로의 시청률이나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파장 분석으로 이어지죠. 오늘 이 세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추리소설의 첫 번째 챕터,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패자부활전부터 시작해보죠. 영상에서는 특히 천기가왕 팀의 무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딱 지목하던데 대체 어떤 무대였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건가요? 네, 바로 홍자 씨하고 스테파니 씨가 포함됐던 천기아왕 팀의 부처 같은 인생이라는 무대였습니다. 이 분석 영상에서는 당시 시청자들의 반응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인용을 해요. 예를 들면 역대 들어본 적 없는 최악의 노래다. 심지어는 전국 노래자랑 예선보다 못했다. 이런 식의 혹평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요? 네, 특히 홍자 씨의 경우에는 그냥 음이탈 실수를 넘어서서 노래 내내 음정이 너무 불안했고 원곡이랑은 아예 다른 음으로 불렀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경연 프로그램에서 실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왜 유독 이 무대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불공정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논란으로 번지게 된 거죠? 단순히 노래를 못해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시청자들이 분노한 건 그 결과 때문이었어요. 영상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혹평을 받은 홍자 씨랑 스테파니 씨는 떡하니 합격을 하고 아, 오히려 훨씬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줬다고 평가받은 다른 참가자들, 예를 들어 장하운 씨, 강유진 씨 같은 분들이 탈락하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실력이 기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시청자 게시판이 그야말로 폭발됐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떨어진 사람보다 붙은 사람이 훨씬 못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상황이군요. 이건 정말 응원하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낄 만한 지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에서는 심사위원단의 평가에서도 그 미묘한 기류를 포착해내고 있어요. 심사위원인 서른도 마스터가 소화하기 쉽지 않은 노래였다. 실력이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평소에 그분의 냉철하고 직설적인 평가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상 엄청나게 순화된 혹평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좋게 말해줘서 이 정도다라는 해석인 셈이죠. 아, 돌려 말한 거다. 네, 이런 심사평마저도 시청자들의 의심에 불을 지핀 셈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귀와 심사위원단의 평가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이 심사 논란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흔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거대한 은폐 의혹으로 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하죠. 바로 그 문제의 영상이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보통 논란이 된 영상은 성지순례라고 해서 오히려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MBN 공식 유튜브 채널하고 네이버 TV에서 이 패자부활전, 특히 천기왕 팀의 무대 영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분석 영상은 이걸 그냥 주장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요. 어떤 증거죠?
아니, 방송사가 그냥 비공개로 돌려버리면 일반 시청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하하하. MBN이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 공식 채널에서는 흔적이 사라지지만 지금은 유튜브의 모든 활동 로그, 그러니까 영상이 언제 올라오고 언제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되는지를 외부에서 기록하는 아카이빙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소스는 바로 이 디지털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일종의 디지털 포렌식인 셈이죠. 그 자료를 보면 천기가왕 팁 영상이 분명히 업로드 됐다가 다른 영상들과는 달리 특정 시점에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심사평에 대한 불만은 뭐 의단 차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비판 여론이 담긴 영상을 제작진이 직접 내렸다는 건 소통의 거부나 다름없으니까요. 시청자들로선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함께 제시가 돼요. 비공개에 처리되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조회수가 3,000회가 넘었고요. 댓글은 다른 팀 영상의 2배 이상이 달렸다고 해요. 댓글이 2배 이상이요? 네. 분석 영상은 그 댓글의 절대 다수가 비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작진이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렸을 거라고 강하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참가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 너무 과열돼서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영상을 잠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걸 꼭 여론을 덮으려 했다고 단정하는 건 너무 나아간 해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석 영상은 그 가능성을 반박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해요. 바로 장난하는 거야, 노래 진짜 최악이다 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쇼츠 영상 역시 함께 비공개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아, 슈츠 영상까지요? 네. 이 영상은 아마도 주현미 마스터가 천기왕 팀 무대를 보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라고 했던 그 순간의 반응을 편집한 쇼츠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출연자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의 비판적인 영상만 내리면 되잖아요. 굳이 전체 무대 영상까지 내릴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두 가지 영상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건 무대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건 단순한 실수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개입이라는 심증을 굳히는 정황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 은폐 의혹이 앞으로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분석 영상은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시청률이죠. 그쵸. 보기 싫어지니까요. 네,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공정하게 합격한 참가자라는 낙인이 찍힌 홍자 씨나 스테파니 씨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려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회 예고편에서 홍자 씨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분석 영상에서는 이미 감정에 골이 깊어진 일반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 저 참가자가 아직도 나오지? 이런 반감이 먼저 들 거라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응원하던 실력자는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의 중심에선 참가자가 나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들 그게 곱게 보이진 않을 테니까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단순히 시청률 하락에서 그치지 않고 더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요?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결국 방송 이후에 이 IP를 활용한 수익 사업, 즉 콘서트나 음반 발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서트가 핵심이죠. 근데 현역과왕은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 준결승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콘서트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의 지적처럼 과연 시청자들이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수가 포함된 콘서트를 자기 돈을 내고 보러 가겠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콘서트 티켓을 미리 판다는 건 최종 탑7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과 팬심을 이용하는 전략일 텐데 그 라인업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면 그 전략이 전혀 먹히지 않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역시 제작진에게는 첩첩산중일 거라고 봐요.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예정된 홍자 씨와 또 다른 강력한 우승 후보인 홍지훈 씨의 맞대결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건 제작진 입장에서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만약 홍자 씨가 이기면 역시나 짜고 치는구나 하는 편파 판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테고요. 만약 지더라도 어차피 추가 합격 같은 제도로 또 구제해주겠지라는 불신이 팽배할 거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한번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작진의 모든 선택이 다 의심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군요. 여기서 분석 영상은 심사위원단과 시청자들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유튜브 조회수인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이 데이터는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중의 관심도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참가자 빈예서 양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요. 빈예서 양이 불렀던 모녀 무대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93만 회에 달하고 다른 팀 미션 무대 영상 역시 42만 회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압도적인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3만 회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분석 영상에 따르면 빈예서 양의 팀 미션 개인 직캠 조회수 하나가 당시 심사위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팀의 전체 무대 영상 2개를 합친 조회수와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이건 그냥 인기가 많다 수준을 넘어서 시청자들의 민심, 즉 진짜 스타는 이 사람이다라는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그 데이터를 보니 심사위원단과 시청자들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심사위원들은 기술적 완성도나 미션 소화 능력 이런 걸 볼 때 시청자들은 이미 마음을 움직이는 스타성에 투표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간극이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영상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과연 이 오디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심사 결과가 시청자들의 실제 지지도와 이렇게까지 동떨어져 있다면 그 심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비판이죠. 더 나아가 빈예서 양과 이수연 양의 대결 구도처럼 제작진이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라이벌 관계를 만들고 서사를 부여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능 방송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연출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경연의 공정성을 해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보내주신 이 분석 영상을 토대로 현역가왕을 둘러싼 논란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패자부활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 결과에서 시작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영상 비공개라는 은폐 의혹,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미래 비즈니스 모델까지 흔들리게 된 상황을 단계별로 짚어봤네요. 결국 이 분석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오늘날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진정한 실력자를 가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제작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잘 짜인 하나의 쇼여야 하는가? 경쟁이냐 쇼냐? 네.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심사위원단이라는 소수의 엘리트 평가가 대중의 목소리와 계속해서 충돌할 때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신 영상에서 유튜브 조회수라는 데이터가 심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됐잖아요.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송사의 공식적인 심사 결과보다 유튜브 조회수나 댓글, 좋아요 같은 대중의 직접적인 데이터가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날이 온다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